등차 등비는요, 앞에에 비해서 오답이 좀 그래도 적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체크한 거는 제일 먼저 27번이에요. 나도 그랬지만 보통 이제 수열이라 하면요, 첫 장부터 저도 그 차근차근 써가면서 어떤 식을 세우고 값을 구하려고 했거든. 네, 그러지 마. 여기 나와 있는 값이 있어. A7이 27이래. 그리고 A5 빼기 B5의 값. 둘 다 등차 수열인데 A5와 B5의 차가 0이고 A6과 B7의 차이가 또 0이래요. 그러면 우리 A5, B5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A5와 B5의 차이가 0이니까 둘의 값이 어때요? 같겠죠? 그 다음에 A6은요, 이렇게 쓸게요. A5 더하기 D. 일곱 번째 항은요, A5 더하기 2D. 얘가 바로 얼마란 뜻? 27이에요. 두 번째, A6에서 A7을 뺀 게 0이니까 A6의 값과 A7이 같다, B7이 같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B5, B6, B7 자리에 누굴 쓰자? A5 더하기 D를 써줘. 근데 A5랑 B5 같다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도 되죠? 그럼 여러분, 수열 B에는요, 공차가 얼마일까? 위의 항은요, A에는요, 공차가 D였는데 B는 두 칸 띄어서 D만큼 커졌어. 그럼 한 칸 띄울 때 얼마 커진다? 2분의 D씩 커진다고. 그래서 B6의 항은요, A5 플러스 2분의 D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지금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을 썼어요. B7이요, 24 이하래요.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어떠한 식을 좀 끌어내 볼게. 자, 첫 번째 식에서 A5는 27-2D인데 A5와 B5 값이 같으니까 이 B5 자리에다가 27-2D를 넣어줄게. D가 3 이상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정확히 나온 값이 A7, 27이니까 이제 거기서 시작해서 역순으로 구해보자. 또 항상 문장의 첫 단어를 잘 읽어주셔야 하거든요.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D가 3 이상이니까 3부터 쪼로로 자연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잠깐 여기서 밑에 Bn을 보세요. Bn은 공차가 얼마나 있니? 2분의 D라 했어. 즉 위에 거의 절반이야. 근데 여기 봐. 만약에 공차, AN의 공차가 3이라면 BN의 공차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지. 근데 각 항이 모두 자연수라 했잖아. 1.5씩 더해가면 자연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차는 3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는 가능하다? 4. 그럼 공차가 4라 가정해 보세요. D가 4이면 A1에다가 6D를 더한 값이 바로 A7인데 A1 더하기 24가 27이다 해서 A1이 3이 나와. 자연수 되죠? 자, 근데 D가 그 다음 짝수 누구니? 6이면 어떻게 돼요? A1에다가 6D를 더해준 게 27인데 이때는 A1 값이 음수가 나오게 돼요. 이해돼? 그럼 A7, 27이니까 공차를 너무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앞에 있는 A1, A2 이런 항들이 음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안 돼. 그래서 가능한 공차는 뭐밖에 없다? 4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되었어? 그래서 A1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B1은요? B1은 공차가 D, 4의 절반이 2잖아요. B1은 구할 수 있겠니? 여기 대만 구할 수 있나? 얘가 27이면은 너는 4 빼서 23이 되고, 그러면은 B7이 23이 되고, 23에서 7번째가 23이니까 B1을 구하려면은 6번 작아지면 되거든? 6 곱하기 1을 해서 10이니까 11. 그래서 B1은 11이 되겠다.
첫째 항부터는 40 더해져 가는 거고, 반대로 7장에서는 40 빼주면 되잖아. 그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비용 구했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거, 그래서 공차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성질을 잊지 말고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넘겨서 34번 볼래? 이제 좀 느낌이 왔을까? 이렇게 두 개의 항의 합의 추수를 구할 때는요, 변수가 xz 그다음에 y로 다르거든? 보통 이렇게 변수가 다른 종류의 식의 합의 추수 값에는 산술기하 평균이 쓰인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답니다. 그럼 등차 중앙에 의하여 B의 베타의 2배는 앞뒤의 합과 같습니다. 두 번째, 이거 지수할 때 많이 했던 거죠? x의 알파분의 1제곱, y의 베타분의 1제곱, 얘를 모두 저는 k라 놓을게요. 그럼 x의 알파분의 1제곱은 k다 해서 x는 k의 알파제곱이 되고, y는 k의 마이너스 베타제곱, z는 k의 2분의 감마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식을 이제 주어진 여기 식에 대입을 할게요. 16 곱하기 x 대신에 k의 알파제곱, z의 제곱이네. 그럼 k의 r제곱이 감마제곱이 돼. y를 제곱하면은 k의 마이너스 2 베타제곱이 돼. 둘의 합은 2 루트 곱해주면 되거든. 16 곱하기 9 하면은 144고, 전부 다 곱하면 지수끼리는 더한다. 근데 1번식에서 이 베타가 알파 플러스 감마라 했잖아. 그럼 여기 값은 0이 되거든. 모든 값의 영제곱은요 1이니까 결과가 24가 돼요. 오늘 산술기하 2번 봤네요. 다음은 39번이요. 자, A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고요. 두 직선의 교점인데 A의 Y좌표가 1이거든? 그럼 1 넣어주면 X좌표는 여기 이 식에 넣어서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 다음에 A에서 B1까지 길이는 1. 이렇게 1씩 떨어져 있는 곳에 점을 찍었대. 그럼 BN의 좌표는요, A로부터 1씩 몇 번 더해준 거야? N번 더해주게 된 거거든? 해서 BN의 좌표는 루트 3분의 1 X좌표에다가 N을 더해주면 돼. Y좌표는 그대로 1이야. 두 번째로 CN 볼게요. 여기가 CN이라 해봐. 그럼 A로부터 떨어진 길이가 EN이라 했거든. 여러분,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직선이 X축과 이런 각이 몇 도예요? 60도.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거든요. 그럼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이 되어서 가로 길이는 N이고 세로 길이는 루트 3N이 돼. 즉 CN 좌표는 A로부터 가로로는 N만큼, 세로로는 루트 3N만큼 더해주면 돼요. 이가 CN 좌표. 그래서 삼각형의 특수 삼각형의 B를 이용해서 좌표 구했습니다. 점을 잡았다면 이게 1단계, 2단계는 무게중심을 구합시다. 무게중심의 Y좌표만 구하면 되니까 Y좌표끼리만 더해서 나누기 3 할게요. 셋이 더하면은 3 플러스 루트 3N 나누기 3이 무게중심의 Y좌표예요. 얘가 6보다 크대요. 나 잘못했네. 여기 2n이 아니네. 얼마니? n이지. 그럼 여기가 2분의 n이고 2분의 루트 3n이죠? 나 왜 2n이라 했을까?
이거는 루트하고 3분의 900이거든. 너희 루트 300에 가까운 제곱수 알아? (17의) 제곱은 18의 제곱은 그럼 얘는 17점 얼마 된다는 얘기야. 걔보다 크니까 답이 뭐다? 18. n이 더 커야 하니까. 되었어? (43번이요) 자, A에는 등차 수열이라 했습니다. 둘째 항이 -4예요. 다음 B에는 AN과 AN 플러스 1 이웃한 두 항들을 더해놨어요. 그래서 집합 두 개를 만들었는데 교집합 원소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N에 대하여 A20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저는 집합 A를 표현해 볼게요. 집합 A에서 등차수를 했으니까 공차는 D로 잡을게요. 두 번째 항이 -4라 했어. 그럼 세 번째 항은 -4 플러스 D, 네 번째는 -4 플러스 2D, 다섯 번째는 -4 플러스 3D가 돼요. 첫 번째 항은 -4 마이너스 D가 돼요. 이게 집합 A의 원소고요. 한눈에 보이죠? 이 5개는 공차가 D, D씩 커지는 관계야. 그 다음에 B는 B1은요 A1과 A2의 합이거든요. 이 둘이 합한 게 B1이야. 더해주면은 -8 마이너스 D.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게 B2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더한 게 B3야. 자, 집합 A와 B의 원소를 구했거든요. 근데 세 개의 원소가 어떻게 돼야 한대? 같아야 안 돼. 근데 R은 항상 얼마씩? 2D씩 커지는 관계거든? 위는 뭐라 했어? D씩 커지는 관계거든? 그럼 2D씩 커지는 관계에서 2D씩 커지는 관계의 원소 3개 찾아야 돼. 그럼 A에서 2D씩 차이 나는 게 어떤 원소밖에 없니? 얘들 3개밖에 없지. 집합 B의 원소가 2D씩 차이 나니까 A에서도 2D 차이 나는 관계를 찾아야 한다고. 그럼 이 동그라미 친 부분과 이렇게 셋이 같을 수 있고, 이렇게 셋이 같을 수 있고, 이렇게 셋이 같을 수 있죠. 지금 집합 A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3개의 원소입니다. 얘들과 -8 마이너스 D, -8 플러스 D, -8 플러스 3D가 같다 해보자. 이들이 같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점점 D씩 커지니까 가장 작은 원소끼리가 같으면 돼. 너희들이 같을 수 있니? 없니? 없어. 너는 답이 될 수가 없어. 두 번째, 이 집합 A의 세 원소랑 이제 이번엔 집합 B의 원소를 이렇게 뽑아볼까? -8 플러스 D, -8 플러스 3D, -8 플러스 5D. 이 둘이 같다 해봐. D 얼마 나오니? 2D는 4에서 D는 2가 나오게 돼요. 지금 여기가 얘들이 차이가 항상 2D라니까? 근데 위에서도 2D 차이 있는 거 찾아야 한다니까? 그럼 A 원소는 이 셋밖에 없다니까? 저 세 개랑 같은 원소를 만들어 보자니까?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세 개랑은 같을 수 없다 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랑은 같게 만들었을 때 D가 2예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랑 같게 한다면 너희 둘이 같으면 -4 마이너스 D가 -8 플러스 3D랑 같다. 이때 D는요 1 나와요.
이제 A20을 구하라 했거든요. A20은 A2에다가요 18번 띄어서 나온 항이거든. 그러니까 18D를 더하면 돼. 자, A2는 마이너스 4라 했고 방금 D가 2개 나왔거든. 2라면 36을 더해서 32가 되고 마이너스 4하고 D가 1인 경우는 18을 더해서 14가 되는구나. 그래서 2를 더해주면 답은 46이 됩니다. 수열도 이런 식으로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고 그 각각의 경우를 구해서 보통 그들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 가지 경우가 아니라 항상 두 가지가 같이 나와. (51번) A3은 40이고 다음을 만족할 때 K값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는 어때? K도 모르는 문자고 첫째 항이나 공차가 나온 게 없지. 그럼 우선은 식을 세워줘야겠다. 자, 첫째 항은 A라 하고요. 공차는 D라 할게요. 그럼 A, K 빼기 3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K-4번 더하면 돼. 가 조건에서 식을 세웠고 그다음 위에 A3은 42라 했구나. 그러면 A 플러스 2D는 42. 다음 SK가 K제곱이래요. SK 공식 기억납니까? 2분의 K 곱하기 첫째 항이 2배 K-1D. 이 세 개 연립하면 돼요. 해줘? 말아? 할까? 안 해도 돼? 복잡하긴 해. 첫 번째는 D가 없어. 아니 K가 없어. 그치? 두 번째, 세 번째는 K가 있어. 누구부터 없앨 생각해야 돼? K부터. 아닌가? 아니네. K가 바로 안 없어지네. K랑 T가 곱해진 항이 있거든요. 바로 안 없어지겠다. 누구부터 없앨까? A부터 없앨까? 할까 말까? 도전 한번 해봐. 다음에 52번이요. 첫째 항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 하자.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SN의 값이 200보다 작을 때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그럼 또 식 세워볼까? SN은 2분의 항이 n개가 있다는 뜻이고 2a 플러스 n-1d D가 마이너스 4라 했네. 이 값이 200보다 작다. 그러면 2배에서 400 만들고 전개해주면 (1로) 묶어버릴까? 이렇게. 그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0보다 커야 한대요. 뭐가 떠올라야 돼? 판별식. n에 관한 2차식이 항상 0보다 크려면은 이 식의 판별식은 0보다 작다. 로 접근하면 돼. 짝수 판별식 쓰면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전개라는 미친 짓 하지 마세요. 1600 넘겨버려. a 플러스 2의 제곱은 얼마보다 작다? 1600. a 플러스 2는 얼마보다 작다? 40. 어차피 a 자연수니까
A는 얼마보다 작다? 38. 답은 37. 여기서 함부로 전개하지 마. 넘겨볼까요? 드디어 나왔다. 여러분, 등차수열의 합은요, n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얘를 전개하면은 2분의 d n제곱 2a-dn이라는 n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2차항의 개수는 공차의 절반이에요. 그래서 공차가 양수라면은 n에 관한 2차식이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되겠지. d가 양수이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d가 음수라면요 이런 포물선 그려지겠지. 그래서 등차수의 합은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뭘 떠올리자? 2차 함수랑 연관지어서 생각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 있거든. 67번부터 다 그 내용이야. 쭈르륵 이제 보자. 자, 등차수열의 합을 SN이라 하자. SN이 다음 조건 만족한다. SN이 n이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뭔 소리일까?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내가 방금 2차 함수의 합 공식은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이렇게 포물선으로 접근을 해도 된다 했죠. 자, 축이 어디 있단 얘기야? 7과 8 사이에 있단 얘기야. 7과 8의 한 가운데가 뭔데? 이때가 축이란 얘기야.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야. 자, 여기서 n은요 수 전체가 아니라 자연수예요. 근데 2분의 1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땐 최대값 못 가죠. 2분의 15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7, 8이지? 그래서 7일 때 8일 때가 최소값을 간다는 뜻이야. 이런 의미야. 그 다음에 8보다 큰 어떤 수가 있는데 SM과 SEM이 절대값이 162로 같대. 그럼 8보다 큰 구간을 봐봐. 증가야 감소야? 당연히 누가 커? SM이 커? SEM이 커? SEM이 커? 근데 절대값이 같다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 SM의 값은 얼마고? 여기 M일 때 함수값은 얼마고? 마이너스 162고 그 다음에 EM일 때 절대값은 뭐다? 161.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다? X축이 있다는 얘기지. N축. 이 포물선은 M, 마이너스 162, 그 다음에 EM, 162를 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저는 등차수열 합이 n에 관한 2차식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포물선으로 이 조건들을 표현을 했고 이제 이 포물선식을 구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말했지? SN의 최고차항 개수가 뭐라 했니? 2분의 D야. 알겠니? 그리고 축이 어디야? 2분의 15야. 하나 더. 얘는 상수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SN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다 풀어 얘들아. 최고차항 개수는 2분의 D고 정중앙의 값이 2분의 15니까 n하고 n-15를 지나는구나. 그러니까 전개해서 n제곱 마이너스 15에 그러면 n-2분의 15의 제곱 블라블라 만들 수 있지? 축이 2분의 15니까 0과 15를 근으로 갖는 뜻이에요. 상수항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없다 있어. 무조건 0,0을 지나. 축이 2분의 15니까 0,0과 다른 한근은 15,0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이거 대입하면 돼. SM은 2분의 D 곱하기 M 곱하기 M-15 너는 마이너스 160이고 SEM은 2분의 D 곱하기 EM 곱하기 EM-15
너는 그냥 160이다. 자, 이거 풀 때 그대로 마이너스 160이랑 160이잖아? 더해버리면 낭패예요. 더해버리면 소거되는 문자가 없어요. 지금 식의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여기는 나눠줘야 돼. 나눠줘. 그럼 DM이 약분돼. 네, 약분해서 1이고 2분의 1, 다음에 2n-15, n-15는 얼마다? 약분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 풀면은 m이 9가 나와요. 이제 D를 찾아야 돼요. m이 9 나왔으니까 S9는 2분의 D 곱하기 9 곱하기 9 빼기 15에서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60이다. 그 마이너스 27로 나눠주면은 D가 얼마예요? 6인가? 아니냐? 아이고. 맞죠? D가 6 나오네요. 그래서 SN이 완성됩니다. 2분의 6 n n-15 2분의 6 약분되네. 3. 문제에서 A13을 구하라고 했어요. 혹시 너희 AN과 SN 관계 알고 있니? A13은 S13에서 누구 빼주면 돼? S12 빼주면 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죠? 이건 좀 꼼꼼하게 좀 체크 좀 해놓을래요? 정리 좀 해볼래 지금? 눈 온대. 지금요? 아니, 새벽에. 올해도 여름이 길대요. 뉴스 안 봐? 여러분, 전 요즘 너무 행복해요. 네. 내 주식이 빨간색이야.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아이폰 쓸 때가 아니라고 얘들아. 다 하셨어요? 답 뭐 나오니 이거? 30? 승준아 이해됐어?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여기 식 써서 대입할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지? 이제 방정식보다 함수랑 좀 친해지자. 68번도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자, 여기도 SN이 n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상수항이 있잖아. 상수항이 있으면요. 혹시 이거 기억나? 첫째 항은 뭐 3이고 이렇게 식 쪼개졌던 거 혹시 기억나? 기억나? 나야 돼. SN 가지고요. AN 구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AN은 SN 빼기 SN-3다로 이제 식을 세웠었거든? 조심할 게 n이 2 이상일 때만 이 식을 쓸 수 있었어. 왜? 이 값의 최소가 1이거든. 이게 성립하면 n이 2 이상 돼야 돼.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풀어서 만든 AN이 2n 나왔는데 첫째 항이 3이래. 뭔 소리야? 여기다 1넣으면 3이 안 나와. 즉 첫째 항 너는 따로 있고 둘째 항부터 규칙을 갖는 뜻이야. 그러니까 3하고 2, 4, 6, 8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열 문제는요. 첫째 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어떤 규칙을 갖는 꼴이 주로 나와요.
근데 이런 수열의 S에는요, 이렇게 상수항에 Q가 붙어요. 상수항이 있어. 방금 우리는 상수항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 전개하면 N의 뒤에 상수항 없었지? 왜? 우리가 구하는 수열은 보통 첫 장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들이었거든? 걔들은 상수항이 없지만 이것도 다 고등 과정에서 했어, 내신할 때. 상수항이 있다는 얘기는 첫 장은 뭐고 두 번째 장부터 뭐다 이렇게 갈라진 식이란 뜻이야. 어쨌든지 간에 n에 관한 2차 식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을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임의의 두 자연수 뭔 소리야?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i랑 j랑 같아. 그러면 si랑 sj도 다르면 여기도 다르대. 자, S에는요 어때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포물선 형태를 그려줘요. 방금 문제 설명한 거 기억하시죠? 방금은 축이 2분의 15여서 7일 때랑 8일 때랑 함수값이 어쨌어? 같았어. 근데 이 문제는 이런 게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대. 혜민아 이거 어려워, 잘 봐. 그러면 이를 만족하는 최소의 P값을 P1이라 하재. 대체 뭔 소린가? 감이 안 오면은 최소의 자연수가 P1이라 하니까 우선 P에 자연수를 넣어봐. 자, 예를 들어서 SN이요. P가 1이라 해봐요. 그럼 SN은 이거 안 써도 돼. 듣기만 해. 이거는 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꼴이 되잖아. 그럼 축이 뭐가 돼? 18. 그럼 축이 18이니까 17번째랑 19번째랑 함수값이 어때? 같아. 근데 이런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언제부터 안 생길까 그게? 자, SN의 축이 어떻게 돼요? P분의 18이에요. 알지? 이것분의 절반? 얘가 정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방금 축이 정수면은 그 좌우로 자연수에 대한 함수값이 어떻게 돼? 같아질 수밖에 없어. 정수면 안 돼. 그러면 P에 어떤 수는 넣으면 안 돼? 1? 안 돼. 2도? 안 돼. 3도? 안 돼. 4는 어때? P에 4를 넣어주면 축이 뭡니까? 2분의 9죠. 2분의 9면 누구누구 함수값이 같아져요? 4하고 5가 또 같아져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은 4도 안 돼. 그럼 4다면 누구? 5라면 또 어때? 돼. 축이 5분의 18이라면 5분의 18 앞에 정수 뭐예요? 3. 그럼 이 간격이 5분의 3이죠. 그럼 4는 어디 있니? 이 정도 있겠지. 여기 간격과 이 간격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해돼? 그럼 3일 때 S3과 4일 때 S4 값이 달라. 당연히 2일 때랑 5일 때도 다르고 1일 때랑 6일 때도 다르고. 그러면 저 네모칸의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의 P값은 얼마다? 5란 얘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P는 5야. 1단계 P를 구하는 거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P값이요. P1, 즉 O라는 값을 가질 때 AK의 절대값, 어떤 임의의 항의 절대값이요. A1보다도 작대요. 이걸 만족하는 항이 몇 개 존재한다? 3개 존재하게 하는 Q를 찾으래요. 이건 또 무슨 소리요? 뭔가 바로 찾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일반 항들을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A1은요. S1과 같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S에는 5n제곱 마이너스 36n 플러스 Q예요. S1을 구하면은 Q 빼기 31이 돼. 자, A2를 구하기 위해서 저는 S2를 구할게요. S2는 20 마이너스 70이니까 Q 빼기 52가 되거든? 근데 나는 A2를 알고 싶어. S2에서 S1 뺀 게 A2거든? 그러면 S2에서 S1 빼면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 돼요. A2는. 그 다음에 A3를 구하기 위해서 S3를 구하자. S3는 45 빼기 108이니까
S3는 A3는요 S3에서 S2를 뺀 거니까 이 식에서 위의 식 빼주면요 마이너스 11이 돼요. 이번에 n에 4를 넣어서 S4를 구해볼게요. 80 빼기 140판이 이거냐? 64다. 그래서 A4는 여기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 1 125 마이너스 180 드디어 양수로 전환이 됐네요. 자, A1보다 절대값이 작은 애가 몇 개 있대? 3개 있대. 그럼 그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들부터 와봐. 일반 함수 몇 개 구해봤거든? 절대값이 가장 작은 애가 얘지. 두 번째로 작은 애가 얘지. 세 번째가 마이너스 11이지. 이 세 개의 항이 이걸 만족하는 뜻이야. 그 나머지 항들은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자, A1 값이 얼마예요? Q 빼기 31이죠. 얘가 이 셋들보다 어째야 돼? 커야 돼. 그럼 이 셋들 중에 가장 큰 절대값이 11이지? 11보다는 커야 돼. 근데 해가 딱 3개만 나와야 돼. 4개는 나오면 안 되거든? 언제 4개 들어간다? 11 다음에 절대값이 그 다음 큰 수가 19죠. 19부터는 이 식을 만족 안 하게 하면 돼. 그래서 Q 빼기 31이 만약에 19일 때는요 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절대값이 작은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1, 9, 11, 19인데 11까지는 해에 포함되고 19는 포함 안 돼야 돼. 즉 11은 저 식을 만족하고 19부터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따라서 Q의 범위는 42보단 크고 50보단 작거나 같습니다. 43부터 50까지 합을 구해주시면 돼요. 43부터 50까지는 항이 8개 있죠? 2분의 8 하고 등차수 합공식 기억나시나요? 끝끝 더한다고. 이거 킬러였어요, 킬러. 이제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면 느낄 건데 이런 식의 접근이 주로 나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한 해가 몇 개로 한정돼 있대. 그러면 한정된 해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그 다음에 그게 성립하지 않기 위한 조건. 다들 이해되셨어요? 오늘 104번까지 할게요. 여러분, 등차 수열은요, 이 성질이 성립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여기 항이 8개 있다면 끝끝 더한 합이 다 어때요? 같죠? 등비는요? 둘둘 뭐한 것끼리? 곱한 것끼리 같아. 여기는 더한 것끼리 등차니까 더한 것끼리 같고 여기는 곱한 것끼리 같다잉. 자,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어. 첫째 항과 8번째 항까지 합이 8이고 두 번째랑 7번째의 곱이 10이래. 근데 공통점이 있어. 여기 있는 첨자의 합이 얼마니? 9. 얘도 9. 여기도 뭐니? 더하면 9. 여기도 9. 다 9야. 그래서 A1, A8의 합이 8이면요. A2와 A7의 합도 얼마다? 8이란 뜻이야. 아, 근데 지금 얘들끼리 같다 했으니까 A4, 5까지 갈게. A4 더하기 A5도 얼마다? 8. B4 곱하기 B5도 12가 돼. 근데 A4는 B4랑 같다 했으니까 여기 B4를 A4로 바꾸고 A5, B5 같다 했으니까 B5도 A5로 바꿔주자. 그렇다면은 두 수의 합은 8이고 두 수의 곱은 12구나. 두 수가 뭘까? 합은 8, 곱은 12인 거. 2, 6. 또는 6이도 있어. 2, 6일까? 6일까? 공비가 1보다 작다 했거든? 점점 수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누가 된다? 6이가 돼야 한다고. 따라서 A4는 6이고 A5는 2야. 그럼 공차가 얼마란 뜻? 이해되세요? 그 A는 얼마예요? 세 칸 앞으로 가면 되죠? 4씩 3번 더하면 얼마예요? 4씩 3번 더하면 A1은 18이 돼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풀었어 안 풀었어? 이식 써서 안 풀었어? 일반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너희가 알아야 할 식이고, 근데 직접 문제, 진짜 문제 풀 땐 저 식 안 써. 일단 104번. 자, 여기도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나와 있고요. 6번째 항이 9래요. 그럼 7번째 항은 뭐라 쓰자? 저는 공차는 D로 공비는 R로 표현을 할게요. 자, A7은 6번째 항 9 더하기 D가 되고요. B7은 6번째 항 9 곱하기 R이 됩니다. 아, 문제 좀 줄 좀 쳐놓을래? 자꾸 깜빡하니까 나도 그러고 너희도 그러고. 공차가 자연수다. 공비도 자연수고. 자, A11이 다음 범위에 있다 합니다. A11은요. A6에서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이게 A11이죠? 이 값이 94랑 109 사이에 있대요. A6이 9였으니까 90 빼주면 85하고 9 빼주면 100이니? 공차가 자연수라 했으니까 D는 누구랑 누구 사이인 자연수야? 17과 24인 자연수네. 그래서 가능한 D는 18 또는 19라는 거야. 이렇게 항상 경우가 2개 나와. 그래서 1번 D가 18이면 A7이 얼마예요? A7 위에 식 있죠? 20? 그 다음 B7은요? B7도 H가 같다 했으니까 27이야. 9 곱하기 R이 27이니까 R이 얼마 나와요? 3 나와요. 근데 2번 D가 19이면 A7은 9 더하기 19에서 28이 돼요. B7도 28인데 9R이 28이니까 정수값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너는 탈락. 따라서 A7은 27이고 B8은 B7 27이잖아. 거기다 공비 3 곱해주면은 12.